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52%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08%, 그 다음에 S&P 500이 0.28%, 그 다음에 러셀이 0.64%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다가 일단 막판에는 조금씩 돌아나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는 약간 더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서 힘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나스닥 쪽에 힘들을 좀 모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도주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누군가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 종목이 조금은 좀 혼조세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300 목표가를 주면서 많이 올랐고, 오라클도 좀 올랐죠. 이런 것들은 지금 마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정당화가 되고 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타 아마존 쪽으로 올랐고, 코스코하고 펩시도 좀 많이 올랐던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일단 상승하게 되면은 거의 한 7개월 연속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20주선 있죠, 25월선 있죠, 그 위에 있고, 특별히 10월선, 그 다음 5월선도 위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나스닥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이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유동성 장세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 차트인데 똑같죠. 자, 엔비디아도 일단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일단 무너진다든지 지금 저점을 깨면서 그렇게 내려올 때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거지. 얘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붕괴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그 다음 목표가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주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갖다가 일단 무시하면서 주가 자체가 내려온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해서 빠지면은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어떤 기간에서 AI 인프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6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 요 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240에서 $300로 일단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59%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최고치를 갖다 경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일단 AI 토큰의 수요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주가 상승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네오클라우드라든지 엔터프라이즈 물리적 AI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라도 지금 수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중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만 가지고도 향후 몇 년간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요에 대해서 상당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거는 거품이 아니고 투자의 주기에 또 초기 단계에 있다. 투자 주기의 초기 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토건으로 생성된 2030년대 AI 인프라 시장 규모가 3조에서 한 4조 달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가 오픈AI에다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오픈AI가 자체의 호스팅이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픈AI에게 투자할 수 있다는 옵션 자체가 엔비디아에게는 추가적인 입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하고 더 연관되어 있으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무엇보다도 매출의 이익 이런 것들이 증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아직도 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다른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30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낙찰률은 4.734%였고 입찰률 자체 있죠. 그건 한 2.43대 1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금리가 조금은 상승했습니다. 0.41%, 0.34%로 조금씩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신중한 입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랠리를 갖다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땐 주요 투자자들의 집단이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시장의 변동그룹인 주요 변동그룹이죠. 매크로의 헤지펀드가 S&P 500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은 긍정적 뉴스, 그 다음 부정적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전체적으로 더 정상화되었지만은
포지셔닝의 지표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더욱더 신중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 주식 선물에 대한 투기적인 투자자 포지셔닝, 그 다음에 S&P 500의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의 ETF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포함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은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 선물의 스펙 포지션을 살펴보게 되면 순매수 포지션이 2024년도와 2025년도 1분기까지 장기의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다가 현재는 장기 중간값에서 비교적으로 근접한 수준에 있다. 상당히 일단 지금 매수가 많았는데 매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펙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노출이 특별히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은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순매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매수가 일단 적다는 말은 아무래도 공매도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러한 신중한 헤지펀드는 항복을 하면서 스파이나 관련된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신중한 포지션을 갖다가 커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나스닥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거시펀드가 비교적 정상적인 포지션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투기적인 투자자들 있죠, 숏친 사람들, 이런 것들은 4월의 간세로 인해서 시장 조정 이후에 여전히 광범위한 S&P 500에 대해서 노출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즉 말해서 주가는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지펀드가 연말에 투자자들에게 저조한 실적을 보고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시장을 쫓아가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 랠리에 대해서 더 큰 활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아래 말씀드렸던 폴트론 잔슨도 이야기하고 있기를 지금 이제 역사의 운율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을 위해서 모든 요소가 갖춰졌다고 폴트론 잔슨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99년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을 향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물은 아니고 아직도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베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AI 열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을 계속해서 매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서는 인공지능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입지가 굳혀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목표 주가를 $365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많이 한 27%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일단 인공지능 성장 기업으로서의 강력한 입지가 구축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훈련에서 추론으로 전환한다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훈련에서 추론을 전환하니까 자, 더 많은 AI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사용 사례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이걸 얻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만약에 훈련만 있으면은 데이터가 그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오라클이 더 달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AI 외에도 오라클은 애플리케이션 엔진 데이터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더욱 강력한 광범위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제품군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더 광범위한 컴퓨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확장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이 리소스의 조합을 선순환으로 만들어내면서 프리미엄 가치평가를 뒷받침하고 있고, 현재 인프라 부족 거래 수준을 넘어서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수익 자체가 점점 더 크라우딩 컴퓨팅으로서 이동함에 따라서 오라클의 수익이 한 20% 이상 급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스 애플리케이션인지 인프라 지출의 핵심 동의는 향후 수년간의 평균 이상의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투자 주기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40에서 한 45%를 유지하고 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리비전을 보시게 되면은 46명이 일단 바이 등급을 주고 있고, 14명이 스트롱 바이고, 20명이 바이, 그 다음에 12명이 홀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다른 거는 셀은 없죠. 그만큼 일단은 상승으로 일단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은 400불, 가장 적게 주는 것은 208불로서 한 337불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 더욱더 상승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행이 다음 주에 일단 실적 발표 앞서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행 PNC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 있어서 조금 더 일단 상승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211달러에서 22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15.7%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펀더멘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죠. 연초 대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었고, PNC는 우리가 추적하는 대형 지역의 은행 중에서 두 번째로 실적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는 말은 지금 주가가 안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PNC는 한 배의 프리미엄 가깝게 거래되고 왔는데, 이런 프리미엄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충분히 유지할 만큼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기본이 튼튼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PNC의 3분기의 중간 실적 발표가 회사가 7월에 경영진이 제시했던 전망치의 상한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PNC는 향후 2, 3년간의 독립적인 전망도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PNC의 퍼스트뱅크 인수도 주가 상승에 큰 효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PNC에서 추가적인 유연성, 그 다음 규모를 확대하고 저비용의 예금과 신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전을 보시게 되면 24명이 일단 지금 등급을 주고 있는데,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는 거죠. 6명이 스트롱 바이, 12명이 바이, 그 다음 5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갖다가 에버리지로 봤을 때 221불 68전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를 갖다가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44 되고 있고, 2017년도에는 한 19.74 정도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지금 모습 쪽에서 한 12.21배수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은 11.04인데 조금 일단 이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배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야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그 배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성장률이 1.15인데 여기가 1.49니까 성장률 자체가 좀 30%가 고평가되어 있죠. 성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성장이 안 좋은데 굳이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11.04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1.04를 줬을 때 17.44죠. 자, 그렇다면 17.44에다가 지금 이제 11.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몹시에서 가격대를 본다면 192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한 192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2027년도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일단 2027년도 거 19.74죠. 19.74에다가 한 11배수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한 217.9, 한 218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통해서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 192불 정도 되고 있죠. 요 라인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218불이니까 직전 고점 라인대 있죠. 요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부터 반등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차트가 무너져 있는 상태 있죠. 이렇게 상승에 됐던 추세가 좀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거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회사를 조금 더 많이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 정말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탱큐라든지 그런 것들 읽어가시면서 깊이 있게 보셔야만 이런 데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어닝이 미스가 났다면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가 안 나는지,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름 휴장 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참여하고 있는데 무엇을 사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 모건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시장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에 한 70억 달러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난 두 달 동안의 평균인 53억 달러에 비해 상당히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적인 흥분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만에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골드, 이제 GLD 같은 ETF, 그 다음에 일단 실버 같은 거, SLV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주가가 많이 가니까 결국 일단 그 상투에 또 많이 달라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주식을 샀냐면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 한 8천만 달러 이상을 사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컴을 사들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버라이즌 이런 것들도 내려가는 것도 사들였고, 자, 그 다음에 또 옥시덴탈 프루토리움 이런 것들도 사들였다. 자, 그런데 AMD 같이 주가가 올라갔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도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금을 한번 보시면 금도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장에서 좀 내려오고 있죠. 정말 내가 잡으면 상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있는 애들은 다 팔고 조금은 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올 때 그 밑에서 일단 잡을 때 아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을 때, 자, 그럴 때 잡아야만이 수익이 난다. 그래서 남들 따라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AMD 보시게 되면 일단 주가가 내려오니까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나면 다시금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몹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자, 거기다가 이런 방법이 되고 있죠.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회사를 안 보고 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보고 좀 사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넷플릭스가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조금은 바뀌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넷플릭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땐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 다음 프리미엄과 이런 것들의 광고 지원 고객에게 모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증가, 그 다음 대중문화와 더불어서 대화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항상 염두에 두게 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컨텐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데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문제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다면 K-팝 데모넌트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처음 91일간의 추적 기간을 본다면은 K-팝 데모넌트스가 넷플릭스에서 3억 2,510만 뷰에 일단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화와 시리즈를 통틀어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본 타이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날에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EPS가 6.87달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원래 컨센서스 본다면 6.7달러입니다. 이거보다 빗들 하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많이 뛰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가 한 1,490달러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32.43달러, 그 다음에 2027년도는 39.31달러 두 개를 가지고 일단 밸류션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6배수를 지금 이제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섹터 평균은 상당히 적죠. 근데 이 섹터가 어디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보긴 좀 그렇고 이거는 기술주로 봐야 되겠죠. IT 정보통신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35배수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년치 평균이 40배수니까 한 35배수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32.43달러죠. 32.43달러에다가 35배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1134달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34달러. 요 정도 가지면 이제 2020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고, 2027년도 것도 봐야 되겠죠. 2027년도 걸 본다면은 지금 39.31달러입니다. 자, 여기다가 35배수 했죠. 35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1375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75달러.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대를 본다면 1134달러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라인대는 우리가 한번 살만하다는 거죠.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스토캐스팅이 바닥에 있고 200일선 근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되면 1375달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면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우량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드래프트킹스 자체가 예측 시장의 위협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한 분석가가 이번 매도세가 좀 과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회사 자체를 본다면 보류해서 매수로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45달러에서 43달러로서 하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에서 한 27%의 상승 여력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올해 한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예측 시장 있죠. 뭐 폴리마켓이라든지 칼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드래프트킹 이런 것들이 다른 스포츠 베팅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 8월 말 이후로 30%나 폭락을 했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숫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합법적인 베팅 시장이라든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와의 교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의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는 예측 시장의 혼란 위협으로 인해서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 시장 진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측 시장의 혼란 위협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주가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한 좀 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충분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포츠 결과로 인해서 수치가 좀 하향 조정됐지만 아무래도 회사는 견고한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왔고 기반 산업은 특히나 마진 확대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드래프트킹스 이런 것은 우수한 성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도 높은 이익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명이 리비전을 주고 있는데 바이 등급 주고 있고 10명이 스트롱, 20명이 바이, 그 다음 5명이 홀드고 1명이 언더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52.27달러로서 지금 현재 에버리지로 타겟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단 EPS 본다면 1.20 되고 있고 2.07 정도 되고 있죠. 이걸 갖고 일단 밸류에이션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P/Rati오를 본다면 섹터 평균은 17.65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를 일단 가지고 하면 되겠죠. 아직까지 적자의 석자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17.65 배수였죠. 자, 거기다가 지금 모습에서 1.20, 1.2달러를 곱해주게 되면은 21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가 21불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7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7에다가 17.65죠. 17.65를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나타난 가격은 36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 37불 정도 보면 되겠죠. 반올림해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1불이니까 뭐 이 정도 되고 있죠. 21불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21불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으니까. 자, 근데 37불이만 요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7불 정도가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요게 자체가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등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이번에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는 거죠. EPS를 본다면 이번에 아직도 마이너스로 돌아 나간다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출주 1.51에서 1.30으로 좀 줄어든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실적 발표에서 크게 일단은 양으로 전환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소 자체는 2016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픈AI는 애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CPU의 고객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제한된 용량으로 인해서 일부 애절 고객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쪽에 있어서는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AMD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주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250달러로 주고 있는데 자,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픈AI의 첫 번째 1기가와트 배포 이런 것들은 MI450 시리즈 렉에서 EH26에 대한 출시를 갖다가 예정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4분기에 집중될 예정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 AMD의 컨텐츠에는 처음으로 기가와트당 150억에서 200억 달러 상당의 GPU, CPU, 그 다음 DPU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 미만의 수익의 보증에 반대 영향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들. 좋은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평균 가격 판매 확장이라든지 네트워킹 구성 요소의 잠재적인 포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컨텐츠 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들. 또 AMD는 배포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배송하고 청구할 예정에 있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AMD 기반의 CSP의 배포에 대해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들. 또한 오픈AI는 보증이 만료되는 2030년 10월 이전에 6기가와트를 모두 배포하도록 하는 그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또 받았다는 것들. 이 기회는 AMD의 이전 발표에서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속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작업 부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총 소유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특별히 UA 링크 이런 것들은 5, 6세대에 걸쳐서 개발된 AMD의 인피니티 패브릭 기술을 기반을 하는 그런 검증된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250를 줄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5개 주식은 좀 모멘텀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분석할 때 CNBC에서 분석했던 자료를 보시게 되면 팩셋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적이 일단 개선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첫 번째는 3개월 동안에 최소 10회 이상의 상향의 수익 추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에 지금 10회 이하의 하향의 수입의 추정이 있었는지. 자, 아무래도 하향으로 되는 것이 많으면 안 되겠죠. 또 상향으로 되는 게 상당히 많아야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지난 3개월과 6개월 동안에 5% 이상의 상향이 조정됐던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식 첫 번째로 본다면 프로그레시브 있죠. 보험회사인데 요거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지금 업이 됐던 것이 3개월 동안, 지난 과거에 3개월 동안 업 됐던 리비전 자체가 한 52회나 됐다는 거죠. 그 다음 하향으로 됐던 것은 2번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단 지금 EPS를 본다면 5 정도 되고 있고, 3개월 동안 EPS의 체인지는 41%, 이 정도로 6개월 동안은 49%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그 다음 트래블스 있죠.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입니다. 여기는 29번, 3번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좀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런 것들, 증권사 정도 되겠고, 찰스 슈왑도 마찬가지고, JP 모건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요 5개 정도가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EPS가 전망치가 상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에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25명이 리비전을 주고 있는데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4명이 스트롱이고 6명이 바이고 15명이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갖다가 $276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찰스 수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3명이 일단 리비전 주고 있는데 바이든급 주고 있고, 6명이 스트롱 바이, 13명 바이, 그 다음에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106 정도를 프라이스 타겟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찰스 수압의 지금 이제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걸 보면 5.44 정도 되고 있죠. 5.44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한번 내봐야 되겠죠.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한 20배수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11배수다. 자, 그거보다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5년치를 본다면 뭐 20배수니까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섹터 평균보다도 많이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이 좋겠죠. 그래서 패그 배수를 보니까 1.159, 0.91이니까 한 20%가 지금 저렴하게 돼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은 좀 좋아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장률 보시게 되면은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6.93이고 여기는 10.92니까 한 50% 정도는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션은 20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0배수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한 15배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모습에서 5.54죠. 5.54를 갖다가 지금 20배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배수를 안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이제 15배수 아니면 16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88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20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5.44에다가 한 20배수는 나는 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108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88달러에서 108달러니까 한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88달러에서 108달러. 자, 그 정도를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 밑으로 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돌파한다면 또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보시면서 빠진다면 좀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 아무래도 성장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숫자에 지금 이제 매수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EPS도 매출의 증가도 조금씩은 늘어나면서 2028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